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관리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파트는요. 자, 우리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30회 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파트가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관리 파트가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30회 때 자, 우리가 출제가 잘 안 됐던 부분이 나왔어요. 비율임대차가 15회 때 중개사법에 한번 계산 문제 나왔던 게 나왔거든요. 그 전체적 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465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관리론이에요. 부동산을 관리를 잘하자. 자, 관리론 파트는 한두 문제인데 두 문제까지도 이제 출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관리라는 자체의 정의로 가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관리를 한다. 그럼 최근에 나왔던 게 유지활동입니다. 자,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하면서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지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자, 지금 관리라는 자체는요. 자, 위탁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위탁 관리의 필요성. 자,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이제 튀어나오냐면요. 자, 점점 우리가 이 인구가 도시로 몰리죠. 그러면 도시화되면서 건물이 저층화되지 않고 고층화되고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또 주택관리사 제도가 만들어지죠. 그럼 고층화되다 보니까 건축기술이 발달됩니다. 그럼 건축기술의 발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부재 소유자의 요구예요. 자, 부재 소유자의 요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 부재라는 자체는 지금 거주지를 여기 두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 대량으로 매입을 했어요. 대량으로 임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지자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요. 그럼 위탁관리를 맡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위탁관리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관리라는 것은 채용할 수 있도록 보존, 이용, 개량인데 유지활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개량이라는 거에 자, 어떠한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죠. 자, 인구들이 도시화로 사람들이 인구가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인 주택관리사가 필요하고요. 건축기술이 발달하니까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재 소유자의 요구라는 건 대량으로 임대한 그 소유자가 지금 거주지를 여기에 두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둬서 위탁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와 관리가 또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위탁관리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관리에 대한 분류인데 자, 여기는 제가 오른쪽 부동산 관리의 내용을 보고 영역으로 갈게요. 자, 그럼 관리. 자, 부동산 관리의 분류입니다. 관리의 분류는 첫 번째는 복합 개념으로 봐요. 자, 복합 개념은 법경계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그걸로 본다. 그러니까 강의로 본다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관리는 법에 대한 관리죠. 그래서 법률적 관리는 우리가 왜 민법에서 보존 등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존 관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만 먼저 잡아볼게요. 잡게 되면은 법률적이라는 자체의 내용은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공법 사법이라는 건 나오겠죠. 근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계약이나 예약을 할 때 우리가 법을 가지고 따지겠죠. 그래서 계약이 나오면 법률적이라는 거 꼭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경제적은 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겠죠. 그러면 경제적이라는 관리는 우리가 시험 문제는 경영관리라고도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돈의 현금 수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순수익 창출인데 중요한 거는 순수익을 극대화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지 관리라든지 회계 관리 같은 건 누가 봐도 경제적이에요.
그런데 자, 이건 주의하실 게 인력 관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우리가 경제적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는 나지를 놀리지 말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해서 돈을 받자는 것도 경제적에 들어간다는 건데 경제적과 기술적을 바꿔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유지 관리예요. 그래서 전체가 복합 개념이 광의 관리라고 한다면 얘는 협의죠. 좁게 보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유지활동이라는 자체는 아까 제가 성질을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보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건물의 금이 간 거를 물리적 감가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를 물리적 하자를 보는 거고요. 물리적 하자가 또 발생했다. 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기능적입니다. 기능적인 감가가 될 수 있어서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라는 것은 이건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기술 쪽은 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나눠요. 자,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인접성이라는 말을 배우셨죠. 자,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인접돼 있어요. 29번지와 30번지가 있어요. 그럼 갑돌이 토지고 을돌이 토지면 얘가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계를 측량을 해야 되죠. 경계 측량은 측량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이다.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거에 4가지 관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자, 제가 항상 위설안전이라고 암기를 하려고 해요. 위설안전. 자, 위는 위생관리입니다. 청소관리죠. 화장실 청소관리고, 그 다음에 설비는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거나 설비에 대한 기구, 운전 보수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계 설비 같은 걸 얘기하고요. 안은 안전입니다. 자, 안전은 안전대책이라는 거죠. 안전대책.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설안전이죠. 전은 보존관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잘하자. 그 다음에 이 보존 현상 유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설안전으로 암기하십시오. 위설. 자, 그래서 위설안전. 그래서 이제 보안관리. 보안이 안전대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이라는 자체는 현상을 유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위설안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선은 안전해야지 오래 먹고 살죠. 그래서 이게 4가지가 기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들어가도록 하죠. 자, 부동산 관리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이라고 본다면 협의가 기술적이에요. 그럼 법률은요, 누가 봐도 그 안에 자, 토지하고 건물을 보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항상 그 내용에 소유권이 들어가고 권리 들어가고 권리 분석 조정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 계약 관리라든지 두 번째 토지는 어떻게 돼? 권리 관계, 토지 도난의 대책이라는 것은 자, 토지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자, 그다음에 법률의 이용 가치, 임대차 예약 계약 나오죠.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과 경제적을 바꿔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뭐 기타 시설에 이용에 관한 계약 같은 건 뭐 주차시라든지 우리가 광고탑 같은 걸 계약할 수 있잖아요. 건물주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권리의 보존입니다. 전이 아니에요. 보존 등기하니까.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요. 총수익에서 재비용을 뺀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된다는 게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요. 나지를 이용해서 그냥 나지를 놀리지 말고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뭐 자재하치장 같은 걸 사용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누가 봐도 건물의 손익분기점 회계는 누가 봐도 경제적인데 인력관리가 경제적이에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경제적에 들어간다는 게 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이죠. 기술적은 뭐가 중요하냐면 물리적 노화나 손상 마모의 기능적 부족함 정도를 따져서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가 나오면 무조건 기술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는 경계 측량 같은 걸 해야 되죠. 이건 기술적이고. 자, 위설 안전에서 위생은 청소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는 어떤 각종 그 안에 있는 설비죠. 설비의 기능이나 기구, 운전보수 정비 같은 걸 얘기하죠. 정비 기술 같은 거. 그 다음에 보안, 보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설비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또 우리가 막 고치는 걸 보시잖아요. 뭐 어떤 기구의 운전보수 정비 같은 거. 근데 보안은 안정대책이에요. 자, 화재보험 날 수도 있죠. 화재에 대한 게 날 수 있으니까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전은 현상을 유지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광의는 전체구 되고요. 유지관리는 협의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와 연결시킬 게 466페이지예요. 자, 지금까지는 복합 개념에 대한 법경규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466페이지는 영역입니다. 영역은 뭐냐면 섹터예요. 어디까지 그 영역을 볼 것이냐라는 얘기죠. 자, 그럼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부재 소유자를 우리가 아까 배우셨잖아요. 자, 그래서 부재에 대한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가 지금 그 지역에 대량으로 임대를 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전체의 그 지역만이나 전국적인 걸 다 우리가 관리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갑돌이 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많습니다. 이걸 다 관리하기가 어렵죠. 자산관리자나 관리자를 두죠. 그러면 자산관리자는요, 전체적인 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엘리트를 써야겠죠. 그래서 자산관리가 AM이라고 해서 어셋 매니지먼트입니다. 가장 적극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적극적이면서 자,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해서 장기적 전략적인 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관리, 부동산 매입매가 재투자 재개발 결정 같은 건데요. 근데 자산관리 회사가 다 못 맡아요. 그럼 하나의 관리자를 둬요. 그게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자, 부동산만 관리하는, 하나의 부동산만 관리하는 관리자를 둡니다. 근데 이 부동산 관리가 우리가 건물 및 임대차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건물과 및 그냥 임대차의 활동에 대한 임대차 관리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수납과 임대 유치 같은 거,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재산관리라고 나왔죠. 자산이 아니라 재산관리라는 거. 근데 얘도 우리가 이거를 다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같은 걸 외주를 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설안전이라는 저 시설관리가, 우리가 기술적 관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기술적 관리가 들어간다는, 아까 제가 위설안전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본다면, 자, 위설안전은 위생, 설비, 보안, 보존관리가 다 시설이에요. 시설이라는 거는 현상 유지만 하기 때문에 단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이죠. 소극적. 그래서 뭐 청소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아까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또 기구의 운전보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안전대책 같은 거, 보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외주나 에너지 관리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자, 일단 자산과 자산의 그 예와 시설을 바꿔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요, 위설 안전에 대한 요 네 가지가 머릿속에 두시면 굉장히 수월해요. 그 다음에 자산은 적극적이니까 자산은 지읒 들어갔죠. 자, 얘는 소극적이죠. 시옷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암기도 주고요. 자, 화장실을 맡기면 하기가 쉽죠. 왜 맡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다 들어간다. 근데 PM은 아직까지는 그 예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 관리는 또 FM이라고 하죠. 그래서 AM, PM, FM로 점점 이 규모가 영역이 작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관리입니다. 자, 그럼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줄. 그럼 자산 관리는 어셋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해당 부동산이 가치를 증진시키고 적극적 관리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주고요. 분석해주고,
자, 재투자 재개발 결정. 리모델링은 시설이지만 거기에 대한 재투자 재개발에 대한 결정을 해주고 투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은 매입을 싸게, 매각을 비싸게, 자금 조달 방법.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자금 조달이거든요. 이거 들어가고요. 근데 얘와 중요한 거는 시설 관리가 바꿔내요. 그럼 시설은 시옷 들어가니까 소극적이고 시설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만 하는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 업무를 맡죠. 기술적 측면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위설 안전, 자 위생이 청소입니다. 설비 운전, 보안, 보전, 그다음에 외에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자 부동산 관리는 아직 예제는 안 나왔어요. 부동산 관리는 그냥 시설 관리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자 보유기간 또는 운영에 대한 그 수익만 그 임대차만 관리하는 거야. 밑에 4번에 임대차 관리, 활동 임대차 관리,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납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와 연결할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관리의 3방식이에요. 471페이지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자 요걸 이 세 가지 남겨놓고요. 관리라는 주체에 따라 3방식이어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혼합관리가 3방식인데요. 그래서 3방식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암기에 대한 거는 주체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3방식이에요. 471페이지 하시면 자 부동산 관리의 3방식이죠.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럼 자기가 하면 직접 자아관리라고 하죠. 자아관리고 제가 현대적으로는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는 위탁관리를 낳게 하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는 자가지만 가장 현대적인 방식은 위탁관리입니다. 그럼 자가라는 거는 어떻게 또 우리가 바꿔 나오냐면 직접관리라고도 나와요. 자기가 하니까. 그럼 얘가 간접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관리 또는 자연관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외주를 주죠. 그러면 암기 기법이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그냥 쓰면 되는데 다른 용어를 쓰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이거는 편법으로 직접, 자치, 자연은 다 지어 들어간다. 자 이건 외주 관리니까 이응 들어가죠. 자 혼합 관리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혼합이거든요. 근데 혼합 관리는요.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이 시험에 나와요.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분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얘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간다면 자가, 혼합, 위탁으로서 얘는 과도기에 채팅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자가와 혼합을 바꿔내죠. 그럼 자가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되고요. 보통 자기가 직접 하는 단독이고 위탁은 대규모죠. 그러면 대단지 같은 아파트 같은 게 되겠죠. 그럼 자가관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기밀 유지, 보안 관리는 가능하고요. 소유자에 대한 지휘 통제력이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종합적인 관리가 용이합니다. 신뢰도가 높죠. 자, 근데 위탁관리는 반대예요. 자, 남한테 맡기면 자기 일처럼 안 해주잖아요. 기밀 유지에 대한 게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적 관리도 어렵고요. 신뢰도가 낮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통제력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가관리는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타성에 젖는다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지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없고 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갈 수 있는데 자 위탁은 매너리즘을 방지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전문성을 또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위탁관리의 장점이다. 그래서 얘와 얘를 바꿔서 낸다는 거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그럼 471페이지 중요하니까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죠. 자 관리의 3방식이 자가, 위탁, 혼합이지만 중요한 건 관리의 주체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계가 밑에 자가, 혼합, 위탁으로 혼합은 과도기에 처져 있다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는 자가가 되겠고요. 가장 진보된 게 위탁이라면 중간에 혼합은 과도기입니다. 자, 자가는요. 자영 직접관리라고 하고 소주택이나
아니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연관리라고도 해요. 그러면 자연관리는 작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냥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의 빌딩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자치관리라고도 하죠. 그 위탁관리는 어떻습니까? 외주를 줘요. 간접관리죠. 그러다 보니 자 이건 전문가나 대형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그럼 타인의 위임의 행위로 인해서 위임 직접 관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간접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혼합 관리라는 거는 자연 관리와 위탁 관리를 변용한 거죠. 자, 그래서 일부 내가 하고 남한테 제3자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단점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여기가 거의 시험 문제에 배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갑니다. 자, 자가 관리는요. 자, 중요한 게 위탁 관리,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의 단점이 연결되는 거죠. 그럼 자가 관리의 장점은 최대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보안 보존 관리가 유리합니다. 그러면서 건물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소유자의 지시 통제권이 강하죠. 그런데 위탁은 반대입니다. 기밀 보안이 불안전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신용하기 어렵고 소질과 기술이 나빠지죠. 근데 자가의 단점은 위탁의 장점이겠죠. 자가의 단점은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자꾸 그 업무를 하게 되면 타성에 적기 쉽고 적극적 미역을 겨뤄야 됩니다. 또 불합리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없어 전문성이 결여되죠. 그러면 위탁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의 본업에 전문할 수 있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하고 자 어떻습니까? 관리 비용을 저렴하게 안전하게 전문가에 대한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혼합 관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큰 거는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일반적은 반드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자 법과 경제는 자기가 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가관리라는 것은 자 요즘 그 앞쪽에서 왜 토지 도난의 방지라는 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인감도장 같은 거는 아무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특히 금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이 경제적도 자기가 돈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 내가 필요한 부분 기술적 관리는 외주를 줄 수 있죠.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과 경제적은 자기가 하고 자 기술적은 남한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내가 기술적으로 하고 법과 경제를 위탁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거 꼭 가져가시면서 자 혼합은 자가에서 위탁으로 과도기에선 적합해요. 그리고 자 단점이 시험 문제에 유력합니다.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불분명하다는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하죠. 자, 운영이 곤란해지면 우리가 양방식의 결점만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리 활동은 조금 따로 봐야 돼요. 우리가 관리 활동은 이제 관리 분류랑 좀 틀립니다. 그래서 관리 활동은 임차사의 선정, 특히 이 계약의 비율임대차가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고 유지 활동이라든지 특히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라든지 건물의 내용 연수는 이건 감정 평가와 연관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나가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자, 앞쪽 파트를 다시 우리가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65페이지로 가볼게요. 465로 갑니다. 자, 갑니다. 자, 465로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로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리라는 것은 유지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본다면 기술적 관리라는 거죠. 그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인,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자, 위탁 관리 필요성은 점점 인구가 도시로 몰리죠. 그럼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어때요? 아파트에 대한 이 주택관리사라는 전문에 대한 관리사라는 전문 제도가 만들어지고요. 자, 건물이 고초가 되니까 기술이 발달해요.
그럼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 자, 부재 소유자가 이 거주가 돼 있지 않으니 이 사람이 자, 관리자를 원할 거예요. 그럼 대형에 대한 임대를 하기 때 그때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는 가장 진보된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 현대적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라는 건 복합 개념인데요. 키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계약 나오면 그건 법률적입니다. 보존과 경제적은 순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인력 관리. 그 다음에 기술적은 협의적, 유지 관리고 특히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가 발생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능적인 감가에 조금 어렵지만 좀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 감정평가에서 건물과 부지의 부정응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문제를 푼다면 건물과 부지의 부정응 안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가 안 맞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부지가 이렇게 했는데요. 건물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기능적 하자예요. 이걸 기술적 관리 들어간다는 거죠. 자, 기능적 감가는 기술적에 들어간다. 그래서 경계 측량 나오면은 무조건 기술적이고요. 자, 위설 안전이에요. 위설 안전이 시설입니다. 시설. 자, 그래서 영역은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어셋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부동산 매입 매각,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시설이지만 우리가 재투자, 재개발, 위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도 자금 조달도 우리가 하나의 어때요? 자산 관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를 바꿔내요. 그럼 시설은 이 시설은 기술적이구나. 위설 안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서 위생은 청소 관리, 설비, 그 다음에 안전, 보호. 자, 우리가 안전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보안이죠, 보안. 보안 관리도 기술적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안전이라는 자체는 재해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 그다음에 보전입니다.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 그렇게 가지고. 자, 시설은, 야, 너 화장실 청소해. 왜? 자, 에너지 관리와 외주 관리, 이렇게 해서 본다면, 이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바꿔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오지선다로서. 근데 부동산 관리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임대차 활동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바로 부동산 관리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재산 관리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장 유력한 게 471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이 딱 한 문제만 낸다 그러면 여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주체에 따른 분류가 중요하거든요. 관리의 3방식은 자가, 위탁, 혼합 관리 방식이 있지만, 자, 자가 관리는 지에 들어가요. 직접, 자치, 자영. 얘가 직접이면 간접이죠. 외주 관리입니다. 자, 혼합 관리는요.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특히 일반적으로 법률과 경제는 자기가 하고 기술적은 맡기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게 혼합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장단점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가관리는요, 기밀유지 보안관리가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지위 통제력이 강하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밀유지가 되고요. 근데 위탁은 반대입니다. 위탁은 얘 반대니까 기밀유지가 어렵고 종합적 관리가 어렵죠. 자, 전체적인 소유자의 통제의 지휘력이 좀 떨어지고요. 신뢰도가 낮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는 전문적인 걸 한번 보세요. 자, 얘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가 없고 타성을 적기 쉽습니다. 얘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충분히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고 소유자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맞출 수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혼합관리는 자, 자가 혼합 위탁의 가독이지 가장 진보된 관리는 위탁이라는 거. 그 다음 남한테 일부 맡기고 내가 일부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활동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하지만 이 관리 활동보다는 요 관리에 대한 분류가 출제비도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시험 문제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를 바꿔낼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경기에서 법률적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적과 경제적을 바꿔내고, 그 다음에 자가와 위탁을 바꿔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 개념에서는 경제와 기술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역에서는 자산과 시설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방식에 대한 거는 자가와 위탁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지금까지에 대한 관리의 분류는 여기 생각하실 때, 자, 어떻습니까? 복합 개념의 법경기, 영역, 그럼 자산, 부동산 관리, 시설,
3방식의 자가, 혼합, 위탁이 있지만 자, 이거는 주체에 따라서 자가와 위탁이 바꿔 나오고 혼합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 과도기에 채택될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30회 때 우리가 올해 30회 때 나왔던 게 처음에 나왔던 게 비율 임대차예요. 이 계산 문제가 15회 때 나왔던 게 좀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30회 때는 민법보다는 개론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게 나왔기 때문에 31회 때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걸 또 마음을 놓지 마시고 저랑 같이 내용들은 다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리 활동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